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부가세가 면세예요. 건물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주거용 건물이라면 매매대금에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업무용 건물이라면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자 룰이에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매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진 토지를 함께 매매하는 상황인데요. 토지 가격이 2억 원이고 건물 가격이 1억 원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토지 대금에도 부가세가 없고 건물 대금에도 부가세가 없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3억 원이 되겠죠. 만약에 이 건물이 업무용 건물이라면 토지는 똑같이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고 건물은 이번에는 과세예요. 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부가세까지 총 3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토지는 부가세, 비과세, 주거용 건물은 부가세, 비과세, 업무용 건물은 부가세 10% 과세.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분의 부가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대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주거용 부동산과 업무용 부동산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부가세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일부 있어요. 원칙을 알았으니까 예외적인 일부의 상황만 알면 되겠죠? 주거용 건물의 매매에서 부가세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 규모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가구당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전용으로 치면 25.7평 정도 되는 크기예요. 대부분 잘 알고 계신데 이건 전국적인 기준이 아니고 수도권과 일부 도시 지역에서의 기준입니다. 수도권 밖에 있는 읍이나 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가 기준이에요. 여하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 중에서 새로 신축하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주택 매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이 단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분 매매대금의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토지가 2억 원이고 건물이 1억 원입니다. 이렇게 총 3억 원으로 협상이 되었어요. 원칙은 토지와 건물 모두 부가세가 없으니까 매수인은 총 3억 원만 지급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면서 방금 설명드린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건물분 대금에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3억 원이 아니라 3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금 전에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초과이면서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해도 건물분 대금에서 10%의 부가세가 추가되는데요. 1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번이나 3번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주택이더라도 매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3억 원이 아니라 부가세까지 3억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잖아요. 부가세 1천만 원은 매도인이 갖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3억 원에 판매한 것이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3억 1천만 원을 주고 매수한 셈이에요. 때문에 매도인이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가세까지 감안해서 총 매매대금을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주거용 건물의 매매에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 본 것처럼 부가세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분들은 실무에서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용 건물의 매매에서는 건물분 대금에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포괄양수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매매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에서는 부가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없다가 아니라 생략된다입니다. 둘은 달라요. 포괄양수도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과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한 방식이죠.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 포괄양수도라는 방식이 뭔지, 부가세가 왜 생략되는지,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 포괄양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